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 일본과의 관계 보완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전략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 무역 합의 내용을 밝히면서 중국이 조선과 해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화오션과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도심 곳곳엔 단풍을 즐기러 온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 일부 지역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주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첫 시합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교착 상태로 빈손 회담 우려가 있었지만 연간 최대 2천억 달러 분할 투자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천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14년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한령 해제 같은 가시적 성과는 아직이지만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취임 9일 만에 방한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는 셔틀 외교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끝으로 에이펙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표정인 평소와 달리 활짝 웃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에선 중국산 스마트폰을 두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선물을 주고받는 친교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인 시진핑 주석을 위해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준비했고 시 주석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샤오미 스마트폰 2대를 선물하며 한중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농담을 건넵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통역을 들은 시 주석은 크게 웃으며 유쾌하게 받아칩니다.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 대통령 역시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백도어는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뜻하는 말로 중국산 제품은 이를 이용한 해킹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시 주석이 오히려 백도어를 언급하고 이 대통령은 박장대소함으로써 두 정상은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펑리 위한 여사를 위해 준비한 K-뷰티 화장품을 두고도 농담은 이어졌습니다. 여성용이죠? 평소 무표정이 특징인 시 주석이 이번 방한에서 여러 차례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한중 관계 복원에 물꼬를 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팝 스타들의 중국 공연 제안에
시진핑 주석이 즉각 호응했다는 겁니다. 8년 넘게 이어진 한한령이 끝나는 걸까요?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유명한 가수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이 한동안 냉랭했던 한중 문화교류 문제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보려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찬 사진과 함께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시 주석이 호응을 해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즉각 지시했다며 한한령 해제를 넘어 K문화 진출에 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올린 겁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8년 넘게 이어진 중국의 한류 금지령,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원칙적인 대답 한마디에 성급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문화 협력을 하자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도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외교 행사의 원론적인 덕담이라며 과도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뉴스실에선 이번 에이펙 슈퍼위크의 명장면만 특별히 꼽아봤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전 기자,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성과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타결이었는데요.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그야말로 깜짝 타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 협상보다 더 깜짝 놀란 게 있었죠.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깜짝 요청을 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청 하루 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하루아침에 가시화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깜짝 성과의 배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금관 선물,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딱 금관 선물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물을 좋아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과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 선물을 받고 주변 참모들에게 특별히 잘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which is. 네,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감은 상당한 것 같은데 이번 선물을 두고 미국 내에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있는 합성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금관을 쓰고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가 하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금관을 수여하는 합성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노 킹스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금관 선물이 시위에 불을 더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상은 아니지만 이번 에이펙 기간에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 이 젠슨왕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은 이번 에이펙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The chicken wings was so good. Have you been here before? Yeah. It's incredible, right? 세 사람은 현장에 온 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정의선 회장의 즉석 제안에 세 사람이 팔을 걸고 러브샷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는 젠슨 왕과 이 회장의 치킨 발골 실력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당시 회동의 열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회동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치매 회동을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가 주문 폭주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1호점은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로 주말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회동 당시 젠슨황이 나눠준 바나나 우유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열기로 봐서는 이 젠슨황 효과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구애에도 침묵을 지켰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중 정상이 만난 날 특작 부대를 시찰하고 이렇게 차력쇼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중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부 결속 행보로 이어갔는데 손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군인들의 위험천만한 차력쇼가 펼쳐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흐뭇한 듯 이를 지켜봅니다. 병사들이 맨몸으로 기왓장을 격파하고 강목으로 복부를 후려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군단은 북한 내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는데 김 위원장은 무력의 중추적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조직 기구적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적수들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발전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한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러시아 파병부대를 내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에이펙 기간에 수위 조절의 의도도 담겨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북한 자신이 주도했다는 과시하려는 앞서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란 보도에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 백악관이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 우리 기업의 호재가 될 점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조선 해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었던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알린 미중 정상 무역 합의 설명 자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서로 양보한 내용을 공개했고 중국이 조선과 해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선 해운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해운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했습니다. 中方不得不采取反制措施，包括依法依规对涉美船舶收取特别港务费。 이와 관련해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한미-조선 협력인 마스가를 견제하려는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백악관의 발표로 한화오션 제재 해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화오션과 관련해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한화오션 제재 해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아 미중 합의의 속도에 따라 보복 철회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에이펙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치권은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사안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그것이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장해왔던 법안을 당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한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중단도 맞다고 주장한다면 법안을 따로 만들 필요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는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태국의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이며 스캠이며 각종 범죄로 돈을 뜯어낸 한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66억 원을 뜯어냈고요. 돈 앞에선 조직원 가족도 가리지 않고 끔찍하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포승줄에 묶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 들어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던 스캠 조직 룽거 컴퍼니 일당이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검찰은 조직원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같은 한국인들을 피싱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가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당첨되지 않자 이를 보상하겠다며 나중에 가격 상승이 보장된 코인을 저렴하게 팔겠다며 또다시 속였습니다. 로맨스 스캠과 코인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일당이 속인 한국인 피해자는 총 206명, 1,400여 차례에 걸쳐 66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같은 조직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노쇼 사기 팀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다른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원이 2,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으로부터 구하는 데 들었던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가족들은 결국 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해당 조직원이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사실을 신고하자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태국에 갇혀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외교당국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조직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은 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난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요. 돼지 축사에서도 불이 나면서 500마리 넘는 돼지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 오셔갖고서 CPR 계속 소생술하시고 그랬는데도 의식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방대원들은 3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아냈고 심정지 상태인 남성 2명도 구조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사 한쪽에서 시작된 불이 불과 1분 만에 전체로 퍼집니다. 축사 관계자들이 연기를 보고 밖으로 나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제 정오쯤 전북 김제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축사 3개 동이 모두 탔고 돼지 580여 마리가 죽어 4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돼지가 어제 붙었나 봐. 아예 15분 만에 그냥.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입항 과정에서 승객이 실종됐다는 어선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MBN 단독 보도로 뉴스 이어갑니다. 쿠팡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비슷한 고소고발은 4년간 103건에 달했지만 기소 의견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지석 부장검사의 눈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취재 결과 쿠팡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 고용노동부 지청에 접수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은 4년 동안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3건을 알아보니 대부분이 노동부 지청 단계에서 자체 종결됐거나 아직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8건뿐이었는데 모두 부천지청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유일하게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청이기도 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이 2023년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사측이 초기화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담긴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은 대검찰청에 제출된 수사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에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 검사의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를 압박했는지 여부 등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설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20개 가까운 싱크홀과 수백 곳의 균열이 있다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 터널 공사를 지적하지만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밀착 취재 노승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 바로 옆에 싱크홀이 뚫렸습니다. 몇 발짝만 옆이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우리 주민들 살겠어요? 축구장 하나 넓이 정도 되는 작은 단지에 싱크홀만 20개 가까이 됩니다. 주변 곳곳에 싱크홀이 숭숭 뚫려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벽이 수시로 아래로 떨어져 주민들이 비상시에 대피해야 할 비상구마저 어쩔 수 없이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6년 전 이 아파트는 건물 기울기 등급 가운데 가장 나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책꽂이는 한눈에도 기울었고 집안의 물건들은 건물이 기운 쪽으로 굴러다니기 예사합니다. 싱크대에선 물도 안 빠집니다. 물 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네네. 당장 설거지해서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은 2016년 아파트 지하 50m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면서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하 수층에 물이 빠져나가 집안이 주저앉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못을 하나 막으려고 그러면 드릴을 써야 돼요. 그 정도 튼튼한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간다는 거는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이런 크고 작은 균열이 단 2개 동에서 700군데에 이르고 상당수 균열은 갈수록 더 크고 깊어져서 이런 측정기를 달아 더 심각해지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이 결국 졌습니다. 증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가 기울기는 2등급이지만 종합안전등급은 심각하지 않다며 주민이 대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집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매수인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그 수요자가 좀 많이 떨어지죠. 재건축도 거리가 멉니다. 단지가 작고 위치가 외진데다 주민 상당수가 수입이 없는 노인인 탓입니다. 그냥 살자니 무너질까 두렵고 떠나자니 집은 안 팔리고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기울어진 집만 바라봅니다. 밀착 취재 노승환입니다. 휴일을 맞아 도심 곳곳엔 단풍을 즐기러 온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령되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만큼 추위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 곳곳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단풍 명소에는 나들이를 나온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덥기만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을 온 것 같아가지고 못 봤던 단풍 실컷 보다가 가려고 합니다. 단풍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행복하네요. 시원하고 맑은 완연한 가을 날씨에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캐리어 복장입니다. 칼싸움도 할 거고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할 거고 하살도 만들 거예요. 서울 남산자락도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훨씬 많이 물들어서 너무 예쁘고요. 사실 지난주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래도 햇빛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온화한 가을 날씨는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돌변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도, 인천은 0도, 광주는 3도,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내륙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린 곳이 많겠으며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오는 곳이 추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경주의 명소들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한복과 황남빵, K-뷰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으로 세계를 홀린 경주의 에이펙 특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명소 황리단길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꾸운 빵이나 간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Really good. We tried a lot of things. Yeah. Everything was good.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방문해 화장품을 사간 매장도 인기입니다. 경주 댕기머리를 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부모님과 제품을 써보기도 합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products, right? So you have many different options, and I think that Korean beauty skin products are like one of the best cultures.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로잡은 황남빵을 만든 곳은 오전부터 북적였는데요. 지금 제가 도착하니 대기 시간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차례가 불리자 사람들은 두 손이 무겁게 종이 가방 한가득 빵을 가져갔습니다. 상권에서는 도로 통제가 됐던 에이펙 기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차량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뭐 저번 달 통틀어서 보면은 조금 줄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확실히 조금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경주를 방문한 외지인과 외국인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이 끝나고도 경주의 활기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즘 월세 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니 실제 부동산 거래 3건 중 2건이 월세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갭 투자 금지의 전세 물건도 이제 줄어들면 앞으로 월세살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3,300세대 대단지 새 아파트입니다. 세를 놓겠다며 중개업소에 나온 물건의 70% 이상이 월세입니다. 지난 6.27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자 집주인들이 대신 대출을 받아 세를 놓은 건데 손님들도 월세만 찾습니다. 쭉 물어보는 것은 95%가 월세만 찾아요. 매매도 일절 안 찾고 전세도 좀 찾더니 전세 안 찾고 단월세.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전세가 한 건 거래될 때 월세는 2건이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3%에서
올해는 62%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전세의 월세화가 이번 10-15 대책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전세를 놓으며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올 길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총량적 관점에서 공급 자체는 없잖아요. 수요가 월세로 이전하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년 서울 등 인접 지역에 역대급 입주 가뭄이 예고된 가운데 전세 가뭄 속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제 집집마다 1년 농사,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물가를 살펴보니까 절임 배추며 무, 김장거리 값이 작년보다 조금 저렴해졌고요. 김장을 담그면 사 먹는 김치값보다 절약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고되더라도 김장을 하느냐, 그래도 사 먹느냐. 주부들에게는 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형마트 매대에 김장용 배추와 무가 가득합니다. 한편에는 절임 배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kg짜리 16포기가 12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쌌던 배추값은 올해 작황이 좋아 23% 싸졌습니다. 무 가격도 40% 넘게 떨어지는 등 김장 주재료가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작년에는 무가 굉장히 비쌌다 생각을 했어. 근데 배추는 그런 거 한 망에 12,000원 했다고. 그러면 한 포기에 4,000원 꼴이야. 작년에 많이 올랐던 고춧가루와 천일염 가격도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 김장 재료를 사면 평균 47만 원이 드는데요. 지난해 52만 원보다 8.4% 낮아졌습니다. 전통시장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지난해 41만 원에서 4만 원 내려간 37만 원. 직접 담가 먹으면 시판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쌉니다. 올해 직접 김장을 담그겠다고 응답한 가구가 68% 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집에서 해먹는 김장이 실제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저희 MBN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법으로 로봇 농부를 기획보도하고 있는데요. 젖소에 우유도 대신 짜고 또 드넓은 밭에 약도 잘 치는 최고의 일꾼, 저희 K 로봇 농부가 해외 농부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젖소 50마리를 키우는 경기 양평군의 한 축산 농가. 매일 총 1,500리터의 우유가 나오는데 지난달부터는 로봇이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젖소가 착유실로 들어가면 로봇 센서가 자동으로 유두를 탐지해 젖을 짭니다. 기계로 했을 때는 한 3시간 좋게 걸리는데 로봇가 들어와서 보통은 1시간대 잡으시면 돼요. 외국 로봇보다 40% 정도 낮은 가격에 정확도도 높다 보니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2023년 3,000달러밖에 안 됐던 수출액은 올해 대만과 러시아에도 팔리면서 84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6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대형 드론이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상하 좌우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약을 뿌리는 자율주행 방제 드론입니다. 이 드론에 한 번 농약을 넣으면 5,000평 규모의 논이나 밭에 뿌릴 수 있습니다. 조종기로 영역을 설정해두면 스스로 움직여 작업은 8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균등하게 뿌릴 수가 없습니다. 드론은 한 번만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균등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필리핀과 루마니아로도 수출되는데 규모는 1년 만에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국산 로봇 농부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손 부족 해결에 외화도 벌어주는 일석이조 효과에 머지않아 로봇 농부는 우리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열차가 달리는 중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9명이 중태에 빠진 초대형 사건인데 한 목격자는 처음에는 헬로윈 장난인 줄 알았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한밤중 겁에 질린 사람들이 기차역을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도로엔 경찰차들이 질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영국 런던 북서부 지역인 캠브리지셔주를 달리던 열차에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최소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guy suddenly run past going, run, run. There's a guy stabbing literally everyone, everything. And then I look at my hand and it's covered in blood. And then I look at the chair and there's blood all over the chair. And then I look ahead and there's blood all on the chair. 또 다른 목격자는 처음엔 할로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내 칼에 찔려 심하게 다친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nd I thought it was like some sort of Halloween prank at first. But then he shouting that someone's got a knife, he was stabbed. And then a few more people come running down the train. 해당 열차는 영국 북쪽 지역에서 런던 킹스크로스역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선포하고 대테러 담당팀이 수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